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자, 노죽 스페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스페셜 두 번째 시간. 평범하나 비범한. 아, 이거 힘든 건데. 슈퍼노멀 F-16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우리 그 H4의 아반 이거 정도네. 예, 그 정도 급이긴 한데. 가운데 두 분은 어떻게 좀 이런 뭐 슈퍼노멀 이런 거 딱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원 쌤? 저도 차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옛날 미니 있죠? 요즘 거 말고. 아, 독일의 비사의 예, 옛날 미니. 이게 이제 1959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넘게 거의 설계도 바뀌지 않은 채 계속 나왔고 네. 국민차 같이 이렇게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동차 레이스 랠리에 나가서 우승도 하는 등 그래요? 의외로 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터 빈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 차가 떠올라서 또 영국 살 때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시면 예. 저는 뭐 딱히 아이고, 이거 힘이 다 빠지네요. 뭐 살면서 좀 이렇게 그 욕심도 부리시고 계셨는데 다 많은 걸 내려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아니 노죽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 생각이 이런 건 본인이다. 슈퍼노멀은 네, 평범하고 하면서도 비범하니까 본인이다. 슈퍼는 아니고 그냥 노말로 네. 저는 김치사발면. 네, 김치사발면 진짜게 진짜 해외 출장에 갈 때 김치를 갖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김치사발면이 정말 뭐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슈퍼노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여전히 줄을 서야 된답니다. 이 비행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F-16 이제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F-16이 진짜 이거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죠. 진짜 많이 팔렸죠? 그렇죠. 제트 전투기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거를 따져보면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구소련의 미그 21이에요. 미그 21이 북한도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동구권, 이 구공산권에서 원래 이제 싼 대신 많이 만들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갑자기 뚜렷하시군요. 자, 이제 미그 21 있고 서방 세계는 뭐냐? 그 유명한 F 팬텀. 이게 이제 5,000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1등. F 뭐죠? 4 팬텀. F4. 예, 팬텀. 그다음에 이제 뒤를 잇는 게 바로 이 F-16입니다. 그러니까 F-16은 좀 날렵하고 작고 그래서 뭐 소위 이제 그렇게 막 우리 속담 뭐 포스가 막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고 본 게임처럼 오래가는 프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슈퍼노멀 우리가 거죠. 있네, 우리가 있네. 그렇죠. 슈퍼노멀. 근데 이제 F-16의 경우는 이제 1974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 뒤에 4,600여 대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 여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큰 고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총 20여 개국, 한 뭐 25, 6개국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자세히 말씀을 하겠지만 170여 대, 원래는 총 180대였어요. 근데 그중에 사고로 몇 대 추락하는 바람에 170여 대가 지금 이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우선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우선 가성비, 흔히 가성비를 따지면 이게 이제 가격은 F-15의 거의 절반 수준 이제 가격인데 다목적, 이 보기보다 폭탄 많이 실어요. 숫자가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수리 부속 조달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운용 유지비가 그만큼 싸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F-16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완전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안 팔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팔아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F-35라든가 네. 심지어 F-15도 외국에 팔긴 하지만은 완전히 우방이 아니면 안 파는데 미국에서. F-15도 그런 네네. 기종이군요. 근데 F-16은 이렇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그리스하고 터키의 국경 분쟁 때
두 나라가 모두 F-16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야, 그러면 로고를 봐야 되는데 이거 피아 식별을 그렇죠. 색깔이나 야, 규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상은 잘 구분이 안 되죠. F-16대 16이면 네. 결과는 그리스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게 F-16이죠. 예, F-16이 이겼다고 F-16 자체로만 몰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거기서 이제 조종사의 기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다른 요소들이 이제 네.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지금도 역시 계속 이게 그 생산 또 구매 뭐 판매되고 있죠. 지금도 거의 불티나게 팔린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얼마짜리인데 불티나게 팔린대요.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바레인이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재작년 2018년에 슬로바키아가 F-16도 이제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형인 72형 14대를 1조 4,700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대만도 사실은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 최근에 이제 그 대만의 F-16 최신 버전인 F-16V형 66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최종 승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대만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2011년에 이제 판매가 안 됐던, 그래서 대만이 포기했던 그랬던 분량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8월 28일에 지난 8월 28일에 대만의 타이중에 F-16 전투기 정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뭐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가 한국에 생겼다. 이것도 뉴스가 되잖아요. 모 핸드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일한 F-16 정비 센터인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만 그 양국의 군사 장비 기술 이전 이런 또 폭넓은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좀 상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기존의 F-16 계열의 모든 전투기를 정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정비센터에서 네. 대만 공군이 보유한 기존의 F-16AB를 모두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이게 이제 펑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만 공군이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한 F-16AB 142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F-16AB의 성능 개선 작업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향후 대만이 운용할 F-16V가 총 208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진짜 이렇게 막 그 대만에 앞서서도 오바마 때는 못하게 했다면서요. 근데 오늘 중국이 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지만 이 뚝심이 있으니까 뭐 엄청 속된 말로 한번 저기 하면 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작년에 미국이 대만에 F-16V형 66대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중국이 막 엄포를 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국이 개발한 거의 이제 반 스텔스기,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젠 20을 이 대만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젠 20이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만도 역시 이런 젠 20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젠 20이 이제 5세대 스텔스기다고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뭐 F-16이 아무리 잘 만든 거라도 이게 70년대 원래 개발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F-16V형은 최신 이제 A사 레이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있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체고요. 그다음에 젠 20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만 쪽의 군사 전문가들은 F-16V형이 젠 20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젠 20에 대응해서 중국부터 가까운 곳에 이 F-16V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F-16V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F-35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F-35 왜 안 샀죠? 원래 이제 대만은 이제 수중 이착륙 과진 F-35B형을 사고 싶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위 강습 36함이나 경항모 같은 데 탑재하기가 좋은
그런 기종이고. 근데 문제는 대당 운영 유지비가 1년에 한 840만에서 8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5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와,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요, F-35가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제 우리도 F-16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운용 유지비가 연간 한 10억 원 좀 넘는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10배죠, 예. 드는 거니까 대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F-35 뭐 A, B, C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제 실전에 이제 검증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꺼린 점도 있어요. 뭐냐면 대만이 사실은 과거에 무기 판매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죠. 우리보다도 낮은 그런 수준이었고, 또 이 중국하고 대만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들 공장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F-35에 미국에서 이제 극비로 하고 있는 이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스텔스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런 거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중국에 이제 주하이 에어쇼라는 게 있어요. 2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T-50이 거기 가서 블레이글스가 에어쇼를 한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T-50도 사실은 미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이건 전투기도 아니죠. 사실 훈련기잖아요. 근데 이게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는 묵어야 되는데, 주하이 그 비행장 안에 그쵸, 예. 경납고 안에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그때 뭐 T-50 기술이 생각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해서 미국이 노를 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훈련기조차 미국 기술이라는 거에서 그 정도로 예민한데, 하물며 뭐 F-35 관련해서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와, T-50도 그렇게, 예. 그것도 에어쇼 때문에 장난 가 있는 것도, 가는 건데. 아, 예. 근데 사실 성능 면에서도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꽤 만족스러운 게, 성능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F-16V의 경우에는 눈과 머리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눈은 레이더고 머리는 컴퓨터겠죠. 일단 레이더가 기계식 APG-68에서 AN/APG-83A4 레이더로 개량이 됐고요. 이 레이더는 이제 방산업체로 유명한 노스롭 그루먼이 생산하는 SABR, 사블 A4 레이더인데, 이 고가의 F-35나 F-22가 채용한 기술인데 그걸 이제 가격을 낮춰서 좀 저렴한 버전으로 보급형으로, 예, 약간 보급형으로, 예. 적용을 한 거죠. 사실 뭐 F-16은 스텔스도 아니고 또 모든 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제외한 최첨단 기술을 이제 F-16에 새로 이식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핵심이 바로 A4 레이더가 되는 거죠.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APG-68에 비해서 해상도도 뛰어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이제 20개 이상의 표적, 그 중에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탐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A4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또 기계식 레이더보다도 3배에서 5배 정도 신뢰성이 뛰어나서 러시아의 수호이 35S 플랭크 E 같은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최신 순항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거 SABR 레이더는 우리 KF-16 성능 개량 A4 레이더 바꾸는데 그 SABR이 들어갑니다. 같은 우리 KF-16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부분은 전자정보 시스템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는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다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레이더로, 그다음에 탐지 거리도 이제 F-16AB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AALQ 184V7 전자 교란 포드도 장착이 됐고, 요건 이제 적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저장해 가지고 같은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적 레이더가 완전히 교란될 수밖에 없는 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F-35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가성비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투기니까 눈하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투기인데 이거 주먹기, 발차기, 뭐 펀치가 좀 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 뭐 미래전에서야 이제 도구 파이트라고 불리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근접전이 벌어질 확률이 좀 낮아지지만, 아직까지도 이 근접전, 도구 파이팅은 중요한 이 전투기들 공중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요. F-16은 이제 그 근접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F-35하고 F-16하고 모의 공중전을 한 적이 있는데 F-16이 완승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35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기지 상공에서 모의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10,000피트에서 30,000피트 그러니까 3,000m에서 한 9,000m 고도에서 이 F-35하고 16이 이 가상 공중전을 17차례를 이제 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때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실제로 뭐 훈련용 미사일 같은 거 장착하지 않고 그야말로 모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회피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F-35가 보면 살찌지는 않았지만 약간 통통하다고 볼까요? 예. 이게 전투기 치고는 좀 통통해 보이죠. 그래서 중딱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것보단 좀 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디 놀러 갔더니 그 용문산 놀러 갔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딱 간격을 달리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거 당신은 뚱뚱이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좁은 거는 통통이 예. 뭐 당신은 날씬이 뭐 해가지고 제일 좁은 건 저도 한번 가봤죠. 다행히 저는 당신은 통통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네, 여간 또 본인 얘기. 뭐 여담만 하면 본인 얘기예요. 하지 말까? 아니. 하세요. 어쨌든 그래버릴 테니까 그냥. 그래서 하여튼 통통한 이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가볍게 아주 F-16처럼 날렵하게 움직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도 느리고 또 일반 이제 급기동 속도도 F-16에 떨어지고 그래서 공격에 유리한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웠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회피 능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F-16은 이 기민한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이제 F-35가 기관포로 F-16을 조준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속된 말로 잽싸게 이제 F-16이 빠져나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이제 F-16이 공중전에서 모의 공중전에서 F-35를 이긴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F-35 헬멧이 진짜 뭐 하나의 가격이 5억 원짜리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그런 첨단 헬멧인데 이게 좀 커요. 영화에 나오는 뭐처럼 이제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방 뒤쪽에 이제 적기가 나타날 경우 이걸 이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17차례의 모의 공중전에서 F-16이 F-35를 여러 차례 이제 격추하는 데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하지만 F-35가 문제가 크다기보다는 뭐 F-16이 좀 더 뛰어나다.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평가했으면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월한 이 공중전 능력 뭐 비결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작고 날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전투기사에서 F-16이 좀 중요한 지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실 전투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투기란 것이 전부 좀 바뀌었습니다만 개념이 이게 무슨 의미냐?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가 조종한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조종사를 매우 크게 보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조종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F-16에 있어서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이 전투기를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전투기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이 생겨나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매뉴얼로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띄울 수 없는 거를 기계가 보조를 해야만 이걸 이제 사실 제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갈 때 앞으로 가는 힘과 이제 추진력이죠. 추력이고 이제 요걸 이제 공기 저항, 항력, 그리고 올라가는 양력, 밑에 중력, 무게로 인한 이게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비행기가 떠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통 비행기라는 것은 이제 무게 중심이 있으면 그 양력 중심이라고 그래요. 공중에 뜨는 지점이죠, 중심이. 항상 뒤쪽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비행기는 앞으로 가면서 이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기 저항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앞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숙명입니다, 비행기에. 앞이 들리게 돼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어야 양력 뜨는 중심보다 앞쪽에 있어야 이게 다시 이제 무게로 내려와 가지고 이 평형을 맞춰 갈 수 있어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같은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F-16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양력 중심이 무게 중심보다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행기가 앞쪽으로 끊임없이 들리죠. 그래서 인간은 이걸 조정할 수가 없고요. 이 상태를 대신에 컴퓨터가 계속 보정을 하죠. 계속 이제 그 형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의 형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이제 뒤에 뭐 수평 꼬리날개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제 컴퓨터가 계속 작동을 시켜서 얘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아까 이제 급선회, 급상승 또 뭐 예를 들어 코브라 기동 같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땐 앞쪽이 떠야만 제대로 무게 중심이 사실은 뒤쪽에 있어야 이게 훨씬 더 원활하게 그 매뉴버라 그러죠. 동작을 할 수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안정하게 무게 중심을 뒤로 놔버리고 양력 중심을 앞으로 놔버리고 비행기가 항상 뜰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조종을 해놨다가 그러면 이제 간단한 조종으로 비행기가 바로 위로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급상승도 가능해지고 네. 이런 시스템이 이제 처음 F-16에 도입이 된 겁니다. 물론 뒤에 전투기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비행기가 가볍고 작고 하니까는 F-35 같은 이제 최신의 전투기하고도 붙으면은 사실 독파이팅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그 불안정함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전투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는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된 만큼 또 여러 가지 더 챙겨야 될 것도 많아졌겠어요. 당연히 전투기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변화, 발전, 긍정적인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 부작용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기동성이 큰 만큼 비행기가 받는 힘도 크지 않겠습니까? F-16 같은 경우 이제 9G, 9G까지 이제 기동을 해요 보통. 근데 이거만 해도 전에 전투기들이 받았던 것보다 큰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F-16 같은 경우 장시간 비행한 다음에 기체 날개 기골, 이 뼈대에 금이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강을 하기도 했고 또 조종사가 전에보다 많은 더 센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죠. 그런 경우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조종석을 종전 전투기에 비해서 더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 계통에도 좀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전에 두 무릎 사이에 이제 무겁고 커다란 이 조종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조종사가 오른손을 편하게 올려놓은 위치에 이 사이드 스틱 조종관을 이제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로 인해서 이 조종면들이 컨트롤러하고 기계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종 계통이 이 조종면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 급격한 비행을 할 경우 이 조종관하고 페달 등의 조종사가 강한 힘을 이제 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압박 뭐 이런 부담 없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제 조종을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활용해서 이 적절한 이 발로 밟는 이 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 비행기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한 게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였다고 합니다. 전투기 당연히 이 조종 이게 여기 딱 올라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영화 보면 카메라 아래 딱 찍어갖고 이거 딱 이거 근데 이게 요즘 이게 아닌가 보군요. 이게 딱 이렇게. 저는 이제 후방석에 몇 번 타봤는데 딱 가운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삼각형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달린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어디 이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가운데. 허벅지 사이에.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파출 좌석 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땡기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비행기 타기 전에 주의를 주는 게 절대 그거 땡기지 마라. 그렇지 않겠어요? 땡기네. 이거 영업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딱 가운데 있어서 저도 정말 딴 거보다 절대 땡겨 안 됐다. 아예 그냥 손을 양쪽으로 일부러 안 모으고 이렇게 벌려놓고 계속 있고. 그러게요. 잘못하면 땡길까 봐. 이거 그 유영 기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땡길지 모르니까 이걸 막아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싼 거 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진짜. 이거 가운데 딱 이렇게 있군요. 실제로 전에 공군에서 이제 그런 사고 있었어요. 활주로에서 전투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택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 장군님이 그 잘못 땡겨가지고 거기서 사출이 됐어요.
뭐 낙하산 나오고 이러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캐노피니까 날아가고 폭파시켜 버리니까. 예, 돈 엄청나게 이제 수리비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아니 장군님은 공군 장군님 아니었겠어요? 왜? 다른 왜 그러셨을까? 예. 그럼 진급 못 하셨죠? 그거? 아이 안타까워라. 네, 그런 사고가 아이고 이런. 자 이렇게 정말 다목적으로 잘 활용되는 F-16인데 그럼 이제 무장 부분도 체크해봐야겠죠? 네네. 일단 뭐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알차게 돼 있고요. F-16V는 폭장 능력이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개 양측에 이제 AIM 9PM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이 탑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AIM 9X로 교체가 됐고요. GBU 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많이 나왔던 네. 기종이고 날개 하단부에 AGM 84 공대 함 미사일, AGM 65 매버릭 공대 지 미사일 이렇게 6발의 각종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 안 드렸는데 F-16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레이더가 A사 레이더 등이 부착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무게추를 붙인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동성에 있어서 무게추를 붙이는 방식으로 또 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과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뭐 전투에서 실전 기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전 기록 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역시 이스라엘 관련인데 이스라엘이 1982년에 이제 레바논 분쟁 때 베카 계곡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군의 F-16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 1960년대 이후에 사실은 이 제트 전투기들 수십 대가 그 공중전을 벌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공군이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시리아 공군의 미그 21, 23 전투기 그리고 수호 22 전폭기 등 총 84대를 격출했어요. 이게 거의 84대 0이라는 0? 예, 8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압승을 거뒀는데 여기에 이제 44대가 F-16에 의해서 이스라엘군의 F-16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뭐 조기공 무기를 활용한 때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잘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F-16이 그렇게 활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 F-16은 이제 30년 동안에 그 세계 여러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총 70여 대를 이제 격추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고 F-16도 뭐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게 공중전에 의해서 피격된 게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대공포라든지 대공 미사일 이런 또는 뭐 사고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군도 F-16을 17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부분도 저희가 또 신경 써야 될 텐데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코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여러 해 전부터 추진했는데 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BAC 센서라는 데서 수주를 했는데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이 굉장히 돈을 더 달라. 비용을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이제 인상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 F-16 만든 게 로키드 마틴 아닙니까?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막 사실상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개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스록 그루만의 SABR 레이더. 근데 원래는 이제 레이시온의 RACL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 BA 시스템스로 됐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에이사 레이더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른 전자전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리고 이제 피아 식별 장치 그리고 중요한 게 데이터 링크 아닙니까? 그 링크 16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1조 원 훨씬 넘습니다. 적은 사업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우선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승인한 게 총 1억 9,400만 달러, 2,374억 원어치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원 훨씬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개량된 F-16은 뭐 또 다른 뭐 능력이 다 발휘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F-16에 비해서 우선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고 그러니까 공중면 능력 이런 게 향상이 될 것이고 탑재하는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폭탄 이런 것들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무장들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투력이 기존 F-16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폭 향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우리의 업그레이드될 우리 F-16 그리고 뭐 대만에 팔렸다는 뭐 V형까지 많은 F-16이 있는데 이게 또 30년대, 40년, 한 20년, 10년 얼마나 더 이게 이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이번에 굉장히 최첨단 업그레이드가 이제 V형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다목적 기종이잖아요. 아까 뭐 그 무장 같은 경우도 공대, 공대, 지, 공대, 함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런 기종이라서 그리고 뭐 기동성 이런 면에서도 지금 최첨단 기종에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2040년대까지는 현역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원쌤과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업그레이드되는 게 그 대만 업그레이드되는 거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우리 대만이 안 하는 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뭐 30년이라고 우리가 10년 뒤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 2020이죠? 예. 그러니까 뭐 30년대까지 쓰는데 뭐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노죽 스페셜 2탄 평범하나 비범한 슈퍼너멀 F-16에 대해 잘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16도 프라모델 만들기 참 좋았던 기종이죠. 그건 좀 조그마하면 좀 싼가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고 근데 이쁘니까. 예. 심플하고 그렇죠. 심플하고 이렇게 선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게 이제 비행기 날개랑 이제 붙어 있는 바디, 블렌디드 바디, 뭐 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만들면 예쁘지만 잘 못 만드는 경우에 거기가 이제 꺾여 붙으면서 굉장히 흉한 꼴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난이도가 또 예, 그게 숙련도가 부드럽게. 나오는. 예.